공부하기 싫을 때 보는 책. 안녕, 난 책복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동기부여를 주는 책을 좋아했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특히 좋았던 공부 자극책 3권을 소개할게. 첫 번째 책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박성영 님이 지은 책이야. 저자가 말하길,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래. 따라서 공부로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면 더 이상 자신을 내팽겨쳐두지 말고 뺀질된 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래.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대. 공부의 본질은 성장이래. 따라서 넘어져 보고 깨져도 보고 좌절도 해보래.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래. 책에 나온 시도 인상 깊었어.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이처럼 내 몫의 고통을 당당하게 겪어내래. 이 책의 저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었지만 공부 자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성인이 읽기에도 유용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는 8421 공부법, 전효진 님이 지은 책이야. 저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때 처절하게 공부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공부할 때 유용한 팁이 많았어. 그중 6가지를 소개할게. 첫 번째, 세븐일레븐 법칙이야. 혹시 세븐일레븐 법칙 들어본 적 있어? 오전 7시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서 밤 11시까지 버티다가 집에 간다는 뜻이래. 공부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대.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책상에 앉아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서래. 저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집중이 잘 됐대. 그래서 샤워는 전날 저녁에 미리 하고 저녁에 미리 가방을 챙겨서 아침에 일어나면 씻지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바로 도서관에 갔대. 아침에 못한 머리 감기랑 양치는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나서 씻었대. 두 번째 팁은 화장실에 갈 때 책상에서 보던 책을 그대로 들고 가라는 거야. 그래야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는데. 그리고 시험 당일에 뭘 더 했어야 했는데와 같은 미련이 안 생긴대. 그러려면 시험 전날 하지 않을 행동은 오늘도 하지 말아야 한대. 세 번째 팁은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극복법인데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극복했대. 공부가 하기 싫으면 음악을 들으면서라도 했대.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적으면서라도 공부를 하래. 네 번째 팁은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분리시키는 게 좋대. 실제로 재택근무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기준이 없어서 막막해지기 쉽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그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여기래. 따라서 출퇴근을 하는 게 좋대.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곳, 내가 백수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하래. 다섯 번째 팁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땐 실제 강의와 비슷한 속도로 듣는 게 가장 좋대. 그래서 1배속에서 1.25배속으로 들으래. 난 인강을 들을 때 1.5배속으로 듣거든? 그런데 들을 땐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다 듣고 나서 점검하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았어. 배속을 빨리 해서 듣는다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놓친 부분이 많아서 다시 듣느라 결국 시간은 똑같거나 더 초과됐거든.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나도 이제는 실제 강의와 비슷한 속도로 들으려고. 마지막 6번째 팁은 책 제목의 8421 법칙이야. 시험을 치기 전에 기본서도 다 보고 기출도 다 풀고 나서 막판에 정리할 때 유용한 팁인데 그동안 봤던 책을 8일 동안 다시 보고 4일 동안 다시 보고 2일 동안 다시 보고 1일 동안 다시 보는 걸 말한대. 그래서 시험을 치기 전에 최소 5회독 이상 하는 걸 말해.
시험에는 요행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공부하래. 그게 시험에 대한 예의래. 저자가 말하길,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잘 참아내면서 책임을 지는 거래. 내가 내 몫을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을 수 있대. 공부를 하는 지금도 외로운데 이 시험에 실패하면 더 외로워질지도 모른대. 저자가 생각할 때 강함은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거래. 이 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명한 책이라고 해. 그런데 공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많아서 장기간 수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될 글이 많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책은 1년만 더 해볼게요야. 서림님이 지었어. 성과를 내는 이들은 절대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순수하고 단순하다. 그저 눈앞의 문제에 집중한다. 저자의 반수 생활이 담겨있는 에세이인데 저자의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 망해도 상관없어. 단지 지금보다만 나아지면 돼. 개인적인 위기가 무엇이 되었든 피하지 않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식대로 대응했다. 실패는 나쁜 것이라는 그 끈질긴 저항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저자의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직면하는 태도가 너무 멋졌어.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공부하기 싫을 때 늦게까지 자거나 이 책만 다 읽고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걸로 상황을 회피해. 그리고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조금 틀어지면 오늘은 이미 망쳤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딴짓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해. 그런데 내가 읽은 책들의 저자 박성영님, 전효진님, 서림님을 보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더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더라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어. 우리는 삶이 유한한데 무한하게 있다고 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쉽게 내일 하면 되지 미루게 돼. 시간의 주체성을 잃고 눈앞에 있는 시간보다 나중의 시간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해.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보다 산속에서 고요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의 삶을 더 담고 싶었어.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성장하고 어른다운 사람이 되려면 계속 부딪히고 무너지고 마음이 더 많이 흔들리도록 바쁘게 지내야겠더라. 내가 그동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상황을 회피해서였어. 그래서 우선 공부를 통해 평온을 깨보려고 해. 우리 같이 평온을 깨보자.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영상을 보는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책을 소개하도록 많이 노력할게.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 안녕.